안녕하십니까. 인도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게 된 정치외교학과 허영민입니다. 저희 주의 발표 순서는 서론에서는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본론에서는 모디노믹스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RCP에 대해서 살펴본 후 결론을 발표하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는 명목 GDP 세계 10위권 내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도는 경기 침체를 맞은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글로벌 대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토대로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을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국가 주도의 자급자족형 계획경제, 즉 내루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진하여 1970년대에 중공업과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5%에 머물렀고 세계 경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2%에서 1970년대 후반기에는 1%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만년 개도국이라는 수식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조에서는 경제개방정책의 일원인 모디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제 개방 정책의 또 다른 일환인 RCEP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노믹스의 정책 추진 배경은 인도는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2001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제기했던 유망 신흥시장 브릭스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2007년 경제 성장률은 9.6%까지 치솟으며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도 정부의 지지부진한 경제 개혁으로 인해 2013년에서 14년 4.9%의 비교적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인도 국민들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10년간 집권했던 싱 총리가 소속된 국민회의당에 책임을 물어 당시 제1야당이었던 인도 국민당에 과반의 표를 몰아주며 모디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또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인도 국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 결과를 통해 인도 사회에서 정치, 종교, 카스트보다 경제 문제가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디노믹스는 총 3가지의 주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Make in India, 스마트 시티, 디지털 인디아로 구성됩니다. 먼저 Make in India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4개의 챕터로 나누고 25개의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해외 제조공장의 국내 유치, 세제 개혁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공장들의 인도 유치를 통해 인도는 자국 상품 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해 무역 수지 적자폭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ICT 기술 활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보건, 친환경, 전력 등의 인프라를 완비한 도시로 인도 정부는 이 스마트 시티를 제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디지털 인디아는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25만 개의 지방자치 단위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국가 광섬유 네트워크 사업과
농촌 지역 와이파이 구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의 유엔 전자정부 지수는 118위에서 107위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RCEP의 창설 배경과 인도의 참여 여부입니다. RCEP가 처음 제안된 것은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아세안 플러스 6 체제인 RCEP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출범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하려 하자 중국은 TPP에 대응할 만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RCEP에 적극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5월 8대 원칙 아래 협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8대 원칙은 첫 번째, WTO 협정과의 정합성 확보, 두 번째, 기존의 아세안 플러스 1의 FTA로부터의 대폭 개선, 세 번째, 무역 투자 투명성 실현과 원활한 확보, 네 번째, 참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다섯 번째, 참가 국가 간의 기존의 FTA 존속, 여섯 번째, 신규 참가 조항 도입, 일곱 번째, 참가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과 능력 구축의 실현, 여덟 번째,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 교섭이라는 8대 원칙 아래 6년 동안 28차례 협상과 16차례 장관회의, 7차례 회기간 장관회의를 통해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가가 협상을 완료하게 되었고 동아시아 메가 FTA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도는 왜 이 메가 FTA에 참가를 하지 않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가? 먼저 그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중국에서 보는 무역 적자는 2018년 약 740억 달러,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80억 달러로 인도는 RCEP를 통해 자국 시장이 열린다면 자국의 상품의 무역 적자가 모두 품목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촌 경기 침체입니다. 인도의 농촌 경제는 인도의 경제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2018년부터 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내 수요 부진 및 투자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로 이어졌고 5%의 경제 성장률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를 통하여 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농수산물이 인도로 유입된다면 농촌 경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의 제조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는 지역별로 제조업 인프라의 격차와 숙련된 노동력의 차이가 있으며 조직화된 분야와 비조직화된 분야의 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디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국제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IT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의 불확실성입니다. 인도는 RCEP 협상에서 상품 분야에 대해 낮은 수준의 개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였으나 15개 국가 간 협상에서 이 서비스 시장의 접근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RCEP에 참여하지 않은 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도는 경제 개방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RCEP에 합의하지 않은 것을 통해 인도의 대외 정책은 국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일 정책 기조에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정책의 양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